자, 그러면은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사전 접수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714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기아가 되겠습니다. 예, 제 네. 첫 차가 생각이 납니다. 아, 첫 차가 기아셨나 봅니다. K5였었어요. 네. 예, 어쨌든. 실적 상승세 기대로 올해 4월에서 5월쯤에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자동차주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신고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연말까지 보유가 가능한 종목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최근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가 많이 소외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업황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8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적지 않은 비중이신데 그러네요. 지금 한 4% 정도의 손실이 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차를 잘 파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진단을 동시에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기아와 관련해서 키워드 어떻게 잡아주십니까? 다음에 과연? 과연? 다음에 과연? 네, 뒷말이 궁금해지는 뭔가 그런 키워드네요. 예, 우리 최경훈 전문가는요?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좋습니다. 네, 실적 부분 중요하죠. 키워드가 두 분의 온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실적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사실상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3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좀 최초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호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지만 판매량 증가도 있고 고수익 차종 중심에 대한 판매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다 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2분기 때 내수 판매가 한 15만 대 그러니까 7% 상승을 했고 해외에서만 한 65만 대 정도 이제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다음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일단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든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게 나왔을 때는 그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좀 반영을 받으면서 좀 흘러가다가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라고도 남겨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기아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게 계속 지난 1분기도 잘 나오고 2분기도 잘 나오고 아마 3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견조하긴 견조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 영업이익을 12조를 낸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상 최대 12조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실은 내거든요. 12조 영업이익 내는데 시가총액은 33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한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청나게 비교를 저평가됐다 해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영업, 사상 최고 실적을 내니까, 그러면 주가가 잘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주식을 하면서 이해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차상 최대 실적, 그리고 그래도 내년부터 조금 견조하지만 좀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앞에 걸 보고 최신 효과를 앞에 걸 보고 그렇죠. 그냥 막 사면 이게 심지어 최신 효과 보고 사면 뒤에 걸 보고 사면 이제 조심스러워지겠죠. 보고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줄구나 지금 좋지만 이러면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달려 있는데 지금은 신문이나 뭐든 데 보면 엄청난 실적 내고 저평가돼 있고 그런데, 물론 2차 전지 때문에 소외돼가지고 그런가 못 간가, 이렇게 또 자기 편파적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올해 12조인데 내년에는 영업이익 10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컨센서스가 한 10조, 2조 줄으니까 많이 줄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내려오네요. 네.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때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반전이네요. 그러네요. 할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 투자를 보면,
김연아가 이제 선수가 옛날에 우유 광고를 합니다. 아침에 막 우유를 벌컥 마시니까 와 나도 우유를 먹으면 저렇게 날씬해지겠구나. 이렇게 그 우유를 사 먹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효과의 광고를 그런 거죠. 그게 그냥 보고 단순하게 이제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할인해서 김연아 선수는 우유 먹어서 날씬한 게 아니라 운동 선수잖아요. 본인은 그 운동인데 날씬할 수가 엄청 없잖아요. 그죠? 운동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우유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할인을 해서 지금 실적 어쨌든 나중에 실제 나빠지는구나. 그래도 10조라는 엄청난 수익인데 그래도 지금 10조 내년에 10조 나와도 저평가다. 이렇게 분석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저평가인데 주식에 그러면 지금 가다가 못 가더라도 나 많이 빠지면 그때 실적 되면 좋으니까 그때 사면 되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분야를 이제 자동차 업황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할부라든지 차를 사면 금리 금융기관에서 영향을 파이낸스에서 받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4% 정도 이렇게 이제 주로 책정했어요. 1%대 금리라더라도 기준금리. 근데 4% 정도 내외에 해가지고 만약 3년 할부를 하면 3년치를 차값에다 내가 빌리는 거에 이자 4% 쳐가지고 거기서 나눠서 이렇게 할부를 하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비슷해. 미국은 이제 리서치 위주로 이렇게 가면 미국은 지금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10% 내외로. 네. 그럼 한 두세 배 올랐으니까 미국도 당연히 지금 미국도 아주 이번에도 어제도 올렸으니까 그럼 이 오토론 금리가 계속 상승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할부를 갖다 하고 금융 파이낸스 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덜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벌써 이미 살 사람 거의 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중고차 지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중고차 지수가 한 20년 만에 가장 폭락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중고차는 이미 마이너스 저 밑에 15% 갔거든요. 네. 한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많이 폭락 밑에 안 좋게 내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 얘기는 신호예요.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고차 가격 폭락하더라도 우리 현대기아차는 거기 신차를 파니까 신차 잘 팔리니까 우리 실적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실적은 좋은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이제 신차 지수가 내려가 버리면 이제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인 그래서 거죠. 중고차 지수가 신차를 나중에 중고차 내려가 있으면 나중에 신차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반종민 소장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앞서서 이제 테슬라 충전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전체적으로는 좀 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컨콜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초 제시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좀 발표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100조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좀 않을까. 과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겠지만 수도 있고,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테슬라 충전 방식인 NACS 타입에 대해서 이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뭐 충전을 두 개를 만들 수도 그러네요. 없고, 예. 뭐 그 C 타입인지 뭐 일반 그 핸드폰 하듯이 그렇게는 좀 그럼요. 어렵잖아요. 차잖아요. 자동차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좀 좋은 이슈가 있다면은 그 인도 공장이 4년 만에 100만 대를 생산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하네요. 인도에서 생산 차종을 이제 앞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뭐 네. 6월 말 기준에 300개 가량의 판매점 수를 향후에 2배 이상 늘려서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중국보다도 인도 시장을 좀 많이 놀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점의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그 이 주가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부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뭐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 그 지수가
전일 빠졌던 게 일부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좀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망의 의견을 주셨는데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싶었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어제 변동 상황들이 워낙 컸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일단 그 목표가는 91,000원. 91,000원. 91,000원까지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79,500원의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관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최병훈 전문가님께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테슬라가 지난 실적 발표 때 차량 가격 인하를 당분간은 고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차량 가격을 낮추겠다. 기아도 또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어요. 네, 수익성 악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익성 악화되고요.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 모든 자동차 OEM 업체는 앞으로 이제 워낙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에도 전기차를 워낙 업체가 많아가지고 네. 기존 워낙 싸게 달아가 이제는 테슬라가 인도에서 반값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내면 네. 우리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후발적으로 들어갔던 뭐 폭스바겐도 만드는 족족 전부 다 적자를 보게 됩니다. 전기차는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대규모 생산해서 구매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테슬라 아무리 낮춰도 수익 구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장을 독일로 2배로 늘리 놓으면 네. 규모의 경제가 또 더 달성되기 때문에 또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가고 있어서 전기차도 잘 팔리고 지금 현재처럼 이제 기존 차도 잘 팔리고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아주 실적 계속 유지하고 좋을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이미 좋은 상태에서 팔릴 만큼 팔린 상태에서 신차까지 좀 둔화가 되는데 그러면 전기차까지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뭐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만 하지 않아도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4월 달에는 이제 괜찮다고 봤는데 예. 6월 달에 이제 뭐 지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둔화가 자동차 시장도 미국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특히 전기차 시대 보면 당연히 나빠질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한데 투자 의견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매수가 86,500원이니까 저는 86,500원 단기적으로 반등할 거로 반등하면 매도를 한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요. 만약 반등하고 내려가면 81,000원 손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업황이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낮아진다 이런 예상이 딱 있으면 손절선을 딱 해놓고 손절선 가면 일단은 팔아야 되거든요. 비중을 축소하지.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 현대기아차도 15만 있다가 6만 5천 간 적이 있어요. 2020년도. 네.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계속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실적이 올라왔더라도 현대차도 21만 잘 돌파 못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손절가는 8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께서 사전 접수로 올려주신 기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자, 약간의 엇갈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유라고는 했지만 약간 이제 관망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움직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목표가 91,000원, 손절가 79,500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이래가지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거기가 꼭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선 네. 매도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86,500원, 손절가 8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